Mamu. Scans. 트레이딩에서 자금 흐름이란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실제로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지 분산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죠. 이 자금 흐름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MFI, OBV, 거래량 지표들이 대표적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지표는 바로 CMF, 체이킨머니 플로우입니다. OHLCFD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금 유입과 유출의 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예요. CMF 체이킨 머니플로우가 나오기 전 트레이더들은 주로 거래량만 보고 자금 흐름을 판단했어요.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면 매수세가 강하다고 봤고, 가격이 내리면서 거래량이 줄면 매도세가 약하다고 해석했죠. 근데 이 방식엔 큰 한계가 있었어요.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매수세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오히려 대규모 분산일 수도 있는데, 단순 거래량으로는 그걸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단순 거래량을 넘어 어느 가격대에서 얼마나 거래됐는가를 반영하는 도구가 절실했어요. 이 필요를 채운 사람이 바로 마크 체이킨이에요. 그는 1980년대에 장중 어디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반영하는 자금 흐름 지표를 개발했고, 이것이 CMF 체이킨 머니플로우의 탄생 배경이 됩니다. CMF는 차이킨 머니 플로우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체이킨 머니 플로우라고 해요. 한마디로 돈이 시장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먼저 그날의 캔들이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서 마감했는지를 봐요. 고가 근처에서 마감했다면 매도 압력이 강했다는 뜻이고, 저가 근처에서 마감했다면 매도 압력이 강했다는 거죠. 이 위치값에 거래량을 곱해서 목마다 자금 흐름을 구하고, 설정한 기간 동안 이 값들을 모두 합산한 뒤 같은 기간의 총 거래량으로 나눠요. 그러면 결과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0보다 위면 자금이 유입되는 매집 구간, 0보다 아래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분산 구간이에요. 0.25 이상이면 강한 매집 신호, 0.25 이하 마이너스면 강한 분산 신호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초보자가 꼭 기억할 포인트 세 가지예요. 첫째, CMF는 0을 기준으로 위면 매집, 아래면 분산이에요. 둘째, 가격이 올라도 CMF가 내려가면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셋째, CMF는 단독보다 추세 지표와 함께 쓸 때 훨씬 강력해요. CMF 체이킨 머니 플로우 관련 검색식은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름은 CMF 체이킨 머니 플로우이고, 역할은 설정한 기간 동안 CMF 값이 특정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종목 또는 특정 값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이탈하는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이에요. 파라미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간으로 몇 개의 봉을 기준으로 자금 흐름을 계산할지 결정해요. 기본값은 20이고, 단타라면 10에서 14봉, 스윙이라면 20에서 30봉 정도가 권장 범위예요. 두 번째는 기준값으로 CMF가 이 값과 비교돼요. 0을 기준으로 삼으면 매집과 분산을 구분할 수 있고, 0.1이나 0.2처럼 양수로 설정하면 강한 매집 종목만 추려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방향으로 이상, 이하, 상향 돌파, 하향 이탈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요. 상향 돌파를 선택하면 방금 막 매집 구간에 진입한 종목을 잡아낼 수 있어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꼭 짚어야 할 심화 개념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CMF와 가격의 다이버전스예요. 가격은 오르는데 CMF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겉으로는 상승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다이버전스 상황에서는 상승 지속보다 반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아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높여가는데 CMF가 낮아진다면 대형 매도 세력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영선 돌파의 지속성이에요. CMF가 0을 상향 돌파했다고 바로 매수하면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단 하루 0을 넘겼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두 봉에서 3봉 연속으로 0 위를 유지해야 진짜 매집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간 설정에 따른 민감도 차이예요. 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노이즈가 많아져서 신호가 자주 바뀌고, 너무 길게 설정하면 신호가 늦게 나와요. 시장 상황과 본인의 트레이딩 스타일에 맞게 기간을 조율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CMF 체이킨머니 플로우를 활용한 대표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CMF 매집 추세 확인 전략이에요. CMF가 0을 상향 돌파하면서 자금 유입이 시작됐을 때 ADX로 추세 강도가 살아있는지 같이 확인하는 전략이에요. 추세가 없는 횡보 구간에서 CMF 신호만 보고 들어가면 수익이 작고 손실이 클 수 있어서 ADX와 함께 쓰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두 번째는 CMF 다이버전스 반전 포착 전략이에요. 가격은 고점을 높이는데 CMF는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감지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포착하는 전략이에요. 여기에 RSI를 함께 보면 과매수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를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두 전략 모두 CMF 단독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추세나 모멘텀 지표와 조합해서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CMF, 체이킨 머니 플로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표로 OBV와 MFI가 있어요. 셋 다 거래량 기반의 자금 흐름 지표인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OBV는 가격이 오른 날은 거래량을 더하고 내린 날은 빼는 방식으로 누적값을 쌓아가는 지표예요. 계산이 단순하고 추세 방향 확인에 강하지만 장중 가격 위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MFI는 RSI와 비슷한 구조인데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넣어서 0에서 100 사이 값으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해요. 직관적이고 기준이 명확한 반면 단기 노이즈에 민감할 수 있어요. CMF는 이 둘의 중간 정도예요. 장중 어디서 마감했는지를 반영하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표현되며 다이버전스 포착에 특히 강점이 있어요. 추세 확인엔 OBV, 과매수 과매도 판단엔 MFI, 자금 유입 강도와 다이버전스 감지엔 CMF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CMF 체이킨 머니 플로우는 OHLCV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금 흐름 지표예요. 가격 상승 구간에서 자금 유입이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그리고 가격과 CMF 방향이 어긋나는 다이버전스를 포착할 때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전 전략은 마모스캔즈 프로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